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아침 9시 35분입니다. 어젯밤에는 리플 안 달아드리고 그냥 잤어요. 요즘에 미국장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킬 만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미국장 보고 있으니까 밤낮이 뒤바뀌고 좀 수면의 질이 낮아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국장은 안 보고 요즘 빨리빨리 자버립니다. 그 리플은 오늘 이거 영상 녹화 끝나고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좀 약간 좀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가 지수라는 거, 특히 코스피라든가 뭐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S&P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어마어마한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 실제로 경기 선행 지표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주가 지수, 이 주가라는 게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습니다. 주가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종합주가지수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 사회의 지금 전반적인 이 경제활동 인구의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 지금 경제 상황과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런 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다 질러버리면은 귀신같이 그 다음부터는 불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만 이제 예전과 지금이 조금 다른 거는 딱 하나죠. 예전에는 이제 주식이 꺾이고 나서 불황이 오거나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째 그 전염병 때문에 불황이 오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게 좀 가장 독특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주식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모두가 이 미래 경제 전망을 좋게 봐버리고 갑자기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좋았던 적이 몇 번 없다라는 거를 좀 옛날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틀린 말이고 부정확한 말이겠지만은, 사실상 주가의 폭락은 경기 불황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솔직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틀린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런 거를 놓고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거의 그런 결론을 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가 대공황 때거든요. 이 대공황 때예요. 29년에 대공황 터졌죠. 그러니까 20년부터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20년부터 해갖고 29년까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이때도 10년의 법칙이 작용했던 거죠. 10년 동안 경제가 굉장히 좋으니까 아주 긴 어떤 경제 불황이 나타났다. 물론 이때는 뭐 연준의 삽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주가가 잘들 보시면요, 여기 있는 회색 부분이 이 불황이거든요. 불황이고 경기 침체기인데, 이런 경기 침체기 직전에 보시면 주가들이 항상 많이 올랐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자리, 꿈틀 하고 나서 폭락.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장기 박스권 정도. 많이 오르고 나서 꿈틀. 많이 오르고 나서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폭락. 여기도 많이 오르고 나니까 회색 구간 나타났죠? 많이 오르고 나니까 회색 구간 나타났는데, 이땐 2차 세계대전 구간이니까 약간 좀 예외적인 거라고 치고, 아무튼 쭉 살펴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한 2차 세계대전하고 한두 케이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수십 년 동안 그래요. 항상 주식이 폭등했던 거는 이 뒤에 음영 구간을 불러왔다, 이 불안 구간을 불러왔다라는 거죠. 주식의 폭등이 이런 경제 불황을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전반적인 경제 참여자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모두가 이때 과잉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과잉 투자로 인해서 부작용이 이때 나타나서 경제 불황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야 많이 오른 거고, 이제 언제 꺾일지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죠. 다른 거, 지금 여기까지 65년, 68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조금 더 최근 거 보면은, 요거는 월셔 지수라고 미국 이제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나타낸 건데, 아무튼 여기서도 그래요. 많이 올라가면은 항상 이렇게 음영 구간이 나타나고, 쭉 오르다가, 이건 좀 크게 보는 게 낫겠네. 그죠? 아무튼 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음영 구간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많이 오르고 나서 음영 구간이 생기나,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2000년에도 그랬고,
많이 오르고 나서 한 10년쯤 오르고 나서 음영 구간 생기고 또 한 10년쯤 오르고 지금 음영 구간이 또 생겼어요. 다만 지금까지 차이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그 음영 구간이 발생했는데 지금 음영 구간 발생하고 나서도 주가가 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 그래요. 그래서 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꼭 이런 음영 구간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주가가 폭등하더라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라는 거를 이제 짚어내는 지표로서 저는 이제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거겠죠.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뭐 특히 나스닥 지수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떤 이 주식이든 뭐든 꼭 끝에 자리는 그래요. 꼭 끝에 자리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볼린저 밴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건 나스닥입니다. 이 밑에 띄워놓은 거는 볼린저 밴드의 넓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이 이 볼린저 밴드 색깔 칠해져 있는 요 구간이 넓으면은 고변동성 구간인 거고, 이렇게 이 구간이 작으면은 저변동성 구간인 거죠. 그죠? 사실 그 지금까지 보시면 나스닥 같은 건 굉장히 좀 잘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면서 올라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딱 봐도 여긴 변동성이 작죠. 딱 봐도 여긴 변동성이 작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변동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런 때 최근에 특히 최근에 보세요. 이렇게 주둥이를 넓게 벌리고 있죠. 변동성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래 나타나면 결국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보통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길 확률이 높은 거죠. 다만 이게 시장 전체 지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물량을 떠넘기거나 어떤 버블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과정이 코스닥 개별주 1000억짜리 종목 같으면 하루 이틀 뭐 짧게는 한 달이면 끝나겠지만은 이거는 보시다시피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몇 달 단위로 이제 걸리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좀 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까지 나스닥 지수 이 볼린저 밴드 중에서 완전 볼린저 밴드 이탈해 갖고 요 밖에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요. 시초가부터 종가가 요 완전 밖에 있었던 월봉이 여기 한 번, 이번에 한 번 하고 여기 2000년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때하고 비슷한 거죠. 이때 이렇게 한 번 튀어나온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나 여기. 그러니까 이 봉이 완성돼서 지금 음봉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 거래 일수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도 거래 중이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스닥 종합 지수 이 볼린저 밴드 상황 살펴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돼 갖고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딱 3번 있었다는 거죠. 딱 3번 있었고 지난 2000년에 2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에 그 2번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결과는 다 아시는 거고,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지금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주식이 이게 겁나게 많이 올랐을 때 그 뒤에 그 연준표에서 제공하는 이런 음영 구간, 그죠? 음영 구간이 뭐겠어요? 경제 불황이나 안 좋은 일들이 꼭 생겼고, 그리고 이런 주가가 과열됐다, 많이 올랐다라는 증거는 어떤 고점 좀 많이 누가 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것이 어떤 그런 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좀 잘 보시면서, 하여튼 뭐 이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땐 달러, 그죠? 달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보다는 달러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밤에 결국 달러가 올라왔죠. 양봉 달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종가 정도? 제 생각에는 지금 종가 정도, 지금 93.7 정도 되는데, 요렇게 어딘가 아마 지금 93.7 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모 어디 갔지? 이거 네모가 안 보이네. 하여튼 그냥 할게요. 왜 찾아보니까 없지? 여기 있네.
이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고 워낙 이 하락 추세가 강해버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거를 바로 탈출하진 못할지 바로 탈출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박스권 요 안에 갇혀 있어서 이 박스권 언제 탈피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달러 강세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의 반대쪽에 있는 뭐 골드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초강세의 오버슈팅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다 같이 꺾이고 있죠. 어젯밤에 골드 내려오고 유로화 내려오고 그리고 채권도 조금 내려왔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에 대한 전환 가능성을 슬슬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요즘 S&P가 겁나게 강하네요. 원래는 나스닥이 대장이라 갖고 나스닥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건데, 어째 이제는 뭐 마지막이라고 그런지 그 S&P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지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선 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올라가면요, 사실 꺾일 때도 한 방에 푹 무너지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 별거 아니네라고 보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하도 이런 상황을 몇 달 단위로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 보이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도 이게 지금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지 체력을 깎아먹으면서, 지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의외로 지금 요런 6월 중순에 나오던 요런 음봉 하나 푹 떨어지는 가능성도, 이런 거는 오히려 나오면 이제 급락 패턴이에요. 지금 오르면은 뭐 거의 뭐 2주, 3주 가까이 올랐던 거, 이런 거 한 2, 3mm면 다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보시면 추세선 각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꺾일 때도 한 방에 푹푹 꺾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어젯밤에도 보시면은 뭐 경기부양책, 주시 등의 혼조 마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가 행정명령 사인했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그 불확실성을 완전 없앴다라고 시장이 해석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짜불짜불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어떤 지금 남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빨리 사그라져야 무슨 일이 생겨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손에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물론 지금 일자상으로도 그래요. 일자상으로도 아직 뭐 코스피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저번에 보여드렸죠. 요때하고 코스피 선물인데 요때하고 지금 되게 비슷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요때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최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정도는 이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8월 6일날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3거래일째입니다. 3거래일째. 오늘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뭐 고점 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지금 흐름에 관해서는 딱히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어젯밤에 뭐 코스피 같은 거 뭐 점검해 드렸고, 뭐 콜옵션이 어쩌고 풀옵션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해 드렸고, 그래요. 뭐 아직까지는 뭐 어떤 뭐 추세 붕괴 뭐 이런 거 사인 없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시장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딱히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자꾸 심리적인 얘기나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뭐 끝으로 한마디를 더 뭐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식 3월 달에 폭락할 때 이런 자리에 주식 살라고 했었잖아요. 최소 사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들은 했었잖아요. 다들 무서워하면서도. 약간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 인버스 차트 뒤집어 놓아, 인버스 한번 뒤집어 놔 보세요. 인버스를 한번 보세요. 인버스를 보시면 사실 이때하고 좀 유사한 것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 주식은 여기서 벌벌벌 떨면서도 살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거꾸로 생각을 못 하냐는 거죠. 왜 여기선 이렇게 음봉 나오면은 왜 더 팔으려고 하냐는 거죠. 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물론 지금 현재 당장 답은 안 보이죠. 당장 답은 안 보이는데, 최소한 지금이 이제 뭐 할 때냐, 지금이 이제 버틸 때냐,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할 때냐, 뭐 손절을 할 때냐, 인버스를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손절하기에는 좀 그런 자리라는 거죠. 참고로 지금 코스피가 지금 특히 그리고 강한데, 이런 코스피가 강한 모습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마지막 3등주, 4등주들이 빡시게 마지막에 오릅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 원래 삼성전자가 한계가 부딪히면은 그 뒤에 있는 다른 중소형주가 이제 오르고 나서 중소형주가 생명을 다하면 시장이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2018년 5월 달까지 그렇게 하다가 끝난 거예요. 2018년 1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 뒤로 삼성전자가 더 못 오르고 2018년 5월 달까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기대감으로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오르고 나서 시장이 끝났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 다 올라갔고 미국 나스닥이 비리비리하니까 이제 뭐가 오른다? 이제 뭐 중국도 오르고 한국도 오르고 베트남도 오르고 인도도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한국, 베트남 이런 거 올라봐야 걔네가 1등이 아니죠. 걔네는 밑에 있는 친구들인데 걔네가 오르면 별로 끝은 좋지 않을 거다. 아무튼 뭐 요런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른 거 딱히 뭐 드릴 말씀 없고요. 하여튼 구경해 보자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